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두산 철학TV의 혜인쌤입니다. 예. 이제 가을이 날로 무르익어서 이제 초겨울이 얼마 있으면 시작되겠네요. 입동이. 예. 그래도 지금이 최상의 날씨입니다. 예. 인간이 살아가기 가장 좋은 날씨죠. 그죠? 우리 인생도 항상 지금 같은 이런 날씨면 좋겠죠. 그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자, 이제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운세 풀이 중에서 1965년생 을사생 뱀띠거든요. 에 대해서 말씀드리볼까 합니다. 1965년 을사생 뱀띠인데 뱀띠 중에서도 우리가 색깔로 구분하면은 푸른 뱀이죠. 그죠? 푸른 뱀, 청사 이렇게 뱀도 뭐 종류가 색깔로 따지면 5가지 있죠. 그죠? 푸른 뱀, 붉은 뱀, 뭐 흰 뱀, 뭐 그다음 또 뭐 검은 뱀, 또 뭐가 있나? 황금뱀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건 하나의 어떤 뭐 재미거리를 보는 가십거리의 이야기니까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어제 을사생은 푸른 뱀으로의 상징을 합니다. 제가 이 운세풀이 하는 것은 흔히들 이제 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띠가 어떤 하는 이런 쪽의 운세풀이가 아니고 사주풀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즉 본인이 태어난 하늘의 기운, 천간의 기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10가지 천간의 기운 중에 하나를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본인이에요. 그냥 갑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갑이라는 자체가 이제 본인이거든요. 그 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어난 연, 띠죠. 그 다음 월, 그 다음에 일, 시 등등의 어떤 관계, 정보, 스토리, 어떤 유전자를 보는 게 사주팔자를 푸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운명풀이에요. 근데 물론 사주를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풀 수 있겠지만, 이거를 다 풀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일이 너무 많죠. 그냥 할 수가 없죠. 불가능해. 그렇더라도 이 태어난 오행별로 해가지고 본인의 태어난 띠와의 관계하고, 그 다음에 내년 운세, 이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본인이 태어난 고유 오행이 이제 뭔지를 아셔야 돼요. 물론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신데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은 성명, 생년월일 시를 댓글 올라하시면 음양력 구분해가지고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알아드릴게요. 이 이제 나가는 순서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순으로 나갑니다. 제가 섹터별로 자막처를 해놨거든요. 갑은 갑, 을은 을. 그러니까 자기 해당 분야 오행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죠. 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도 됩니다. 시간이 계신 분들은 재미있죠, 그죠?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참고가 되실 거예요, 아마. 물론 다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거의 한 1시간 40-50분 되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갑목부터 한번 볼까. 갑목. 지금 을사생은 지금 65년생이니까 내년 나이가 57 되나요? 예, 57 같으면은 인생을 거의 한 바퀴 다 살아가네요. 60이 한 바퀴라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볼 수 있죠. 자, 인생을 평탄하게 무사무탈하게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운명적으로 보면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10%, 20%. 나머지 한 70%는 대부분 다 어떤 풍파를 겪으면서 다사다난하게 살아왔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운명이라는 게 보면 사실 만만치 않죠. 그래도 인생은 살아볼 가치가 있고 또한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죠? 자, 지금까지 그래도 살아오신 자체가 대단하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굉장히 아직 많죠. 그죠? 지금은 100세 세대니까 아직 절반 조금 더 왔죠. 그죠? 자, 이제쯤은 이제 자녀들도 다 성장시키고 이제 본인의 인생을 살 나이가 됐어요. 사실 지금 요즘 시대는
이제 지금부터는 나머지 인생은 이제 본인의 인생을 사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이 초점을 잡으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간목부터 한번 볼까요? 간목으로 태어나신 분. 간목이란 것은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 중에서도 큰 나무, 거목, 뭐 이런 소리, 우리 큰 소나무라든지 이런 쪽이죠. 나무를 상징을 합니다. 꼭 나무란 뜻은 아니고요. 이 간목은 기본적으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나가려는 성질, 뻗어나가려는 성질, 어떤 리드하려는 성질, 대장, 두목이 되려는 성질, 이런 게 가지고 있거든요. 또 남을 계몽하고 어떤 선도하려는 이런 쪽, 이런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 상당히 곧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쉽게 굽히려 그러지 않고 부러지면 부러졌지. 그래서 자존심도 강하고 어떤 명예라든지 어떤 명분을 중요시 여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해가지고 또 어질고 착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질 인자를 상징하거든요. 이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교육계통에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한 분야의 어떤 우두머리 내지 어떤 리더 내지 이런 쪽, 그리고 어떤 정치 쪽도 있고 어떤 또 한 공무원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공공의 일을 하는 쪽, 공무원 계통이죠. 이런 쪽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 이러한 특성을 가진 간목입니다. 자, 저 간목은 이러한 특성은 간목이 이제 을사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을사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경쟁심, 내지 성부심, 성부욕, 이런 쪽이 상당히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것을 가지고 본인의 재능을 발휘하는데 상당히 능력자. 상당히 능력이 좋아졌거든요. 쉽게 말해서 끼가 좋아진 거예요. 어떤 전문적인 계통도 끼가 많이 좋아졌고,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어떤 경쟁심, 성부욕을 가지고, 주체나 주관을 가지고, 무엇인가 자기한테 호기심 있는 쪽으로 깊이 빠져들어 가지고 해내는 어떤 그런 어떤 능력, 재능, 재주가 주어졌거든요. 자, 그 재주가 언변일 수도 있고, 자, 그 재주를 가지고 어떤 물질이나 재물을 만들어내는 쪽을 쓸 수도 있고, 관을 취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예체능 계통에서 어떤 재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예. 자, 저러한 재능이 주어졌는데 저게 조상과 관련된 재능 내지 인연, DNA입니다. 내지 전생과 관련된 재능, 조상, DNA거든요. 자, 저것을 내가 끝까지 잘 가지고 쓸 건지 말 것인지는 태어난 월일시와의 관계가 유정하고 좋으면은 끝까지 본인이 쓰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은 소년의 어떤 그 재능으로서 끝나볼 수도 있겠죠. 그죠? 안 그러면 이제 조상 쪽에 그런 쪽이 있는데. 자, 을목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조상 쪽에서 한번 크게 일어났다가 또 망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정보도 있거든요. 그럼 조상과 관련되니까 뭐 직접 나하고 관계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저러한 간목이 태어난 계절별에도 특성이 있거든요. 간목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의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본인의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해요. 베이스가 튼튼하죠. 내공이 튼튼하다 보시면 됩니다. 몸과 마음에. 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주는 연애에서 태어난 해의 어떤 상당한 능력자, 재능, 재주, 어떤 수단, 수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튼튼한 근본, 베이스, 어떤 능력을, 기운을 가지고 그 능력을 어떤 마음껏 발휘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있어 보이네. 일단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해져졌다. 그래서 육체를 쓰는 쪽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운동 내지 또 사주 구조가 조금 탁하면은 육체적인 노동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몸을 쓰는 직업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볼까요?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능력자, 재주, 재능이 수단, 수완 이런 게 주어졌거든요. 이게 태어난 해에도 그런 능력이 주어졌죠. 이제. 그래 그거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배가 되거든. 배가. 그래서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수단, 수완, 재주, 재능이 뛰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약간 손오공 같은 기질이 있죠. 예. 그래서 또 오지랖도 넓고 이렇게 되면
수단, 수완, 어떤 처세술도 좋고, 자기 감정 표현 이런 쪽도 상당히 강하고, 하여튼, 재주꾼이죠. 능력자죠, 그제. 자,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본인은 본인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왜냐? 특히, 직장 생활 초기 때는 말단 때지 쉽게 말해서 직장이나 상사가 이제 못마땅해요. 왜 못마땅했어요? 내 능력을 못 받쳐주나 보죠. 하지만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어떤 내 자영업을 해가지고 성공해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성패의 여부는 능력보다는 운에 달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밀한 사주 감정과 운세 내지 어떤 결과까지 다 내려다 보고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 실패합니다. 자영업은요. 그래서 이제 능력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본인의 능력,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대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 간의 어떤 갈등도 좀 올 수 있어요. 그거는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야 되고, 그래야 되겠네요. 자, 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을사생이 한마디로 능력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되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명예, 권력, 관운이 있는 거죠. 있는데 이 관운이 있는까지는 좋은데 내가 이 관에서, 조직에서 어떤 그 권력을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이용을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관 조직에 애속이 되어 말단으로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하죠. 이제 말단이 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죠, 평생을. 그죠? 그거의 결정적인 것은 결국은 공부입니다. 공부. 간목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내지 학벌이 좋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관을 내가 직접 칼자루를 쥐고 권력을 내가 행사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 조직에 애속되어 가지고 말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굉장히 힘든 어떤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또 직장이 자주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관건은, 간목은 가을에 태어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더욱이나 그 공부나 학벌이나 이런 쪽에 뒷받침이 되어야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잘 먹고 살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 운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거든요. 자, 다음은 이제 간목이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은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 자격운, 학벌과 관련된 인연이 주어졌어요. 그쪽으로 조상과 관련된 인연, 정보, DNA, 전생과 관련된 정보죠. 자, 그런 쪽으로 잘 주어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보면 내공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지. 하여튼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은,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연애에 주어진 재능을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고급적인 재능, 기술, 어떤 전문직 계통으로 출시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네. 자, 이상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간목이 내년에 신축년, 21년 신축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자, 간목이 내년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기인의 재물이 들어오거든요. 이 재물은 반듯하고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재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물복이 있다. 기인의 재물복이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일정하게 재물이 꼭 들어올 것이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월급이 올라간다든지 월급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나올 수 있겠죠. 그제? 자, 그런 쪽에서 좋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와 어울려서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도 좋아요. 내년에 직장 생활을 하시면 승진의 어떤 기회도 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는 분은 반듯한 직장, 올바른 직장, 요즘으로 말하면 정직이에요. 정직을 얻을 수 있겠지. 뭐 공무원도 될 것이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간목은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간목은 기본적으로 재물과 관운의 어떤 인연이 있다. 그것도 기인의 형태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육신적으로 보면 간목은 내년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으로 인해서 어떤 좋은 그런 어떤 명예라든지 어떤 그런 쪽을 재물도 얻을 수 있겠고, 이제
또한 나머지는 약간 주의할 사항이 있나 한번 볼까요? 남자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그런 좋은 소식도 있을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조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한번 볼까요? 간목은 내년에 장모님의 건강 이쪽이 조금 정체되고 지체되는 해니까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고요. 남녀 공이 아래 사람 부하로 인한 어떤 애로사항이 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남자분 같은 거는 처의 어떤 건강이나 어떤 운이 조금 지체되는 해이거든요. 그것도 미리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나? 그 외에는 기토, 경금, 정화.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 간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년 한 해도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요. 자, 다음은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을목도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를 상징해요. 나무. 근데 을목은 간목하고 다르게 우리가 흔히 뭐 화초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덩굴식물 같은 다소 연약해 보이는 어떤 식물이라 볼 수 있는데요. 자, 하지만 저 을목은 굉장히 끈질기고 끈기가 있고 굉장히 내면이 튼튼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적응력도 강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쉽게 꺾이질 않습니다. 구부렸으면 구부러졌지.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래서 생활이나 어떤 환경의 적응력도 뛰어납니다. 생명력이 끈질기다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근면성실한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목을 함부로 이렇게 약하게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간목은 굉장히 단단한 밧줄이 될 수 있지요. 그 밧줄을 꽁꽁 묶어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자, 저러한 간목도 목의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인자하고 인자한 어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을목이 이제 을사년에 태어났어요. 을사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 기본적으로 본인의 주관 내지 주체성이 강하면서 자, 그것을 가지고 어떤 본인의 어떤 재능, 능력이 또 주어졌거든요. 근데 이 재능과 능력은 특히 어떤 말하는 재능, 언변력이도 언변 쪽에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감정 표현 내지 어떤 자신의 어떤 감성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쪽, 그것도 언변으로 그런 쪽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재능을 저는 조상과 관련된 쪽에 인연 내지 전생과 관련된 데서 주어진 어떤 유전자 DNA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저것을 내가 끝까지 잘 활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유정하고 좋으면은 저걸 내 거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자, 그렇지 않으면 소년의 총명함으로 끝날 수 있죠. 그죠? 굉장히 이 사주는 소년의 총명함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일단 저러한 재능이 주었고 저러한 어떤 정보가 주어졌는데, 자, 이런 을목도 태어난 계절별에도 특성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을목이 이제 봄에 태어나면 봄의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면 본인의 뿌리, 근원이 튼튼하거든요. 그 쉽게 말해서 몸과 마음의 근이, 뿌리가 튼튼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나 할 수 있죠. 자, 연애저 주어진 저 재능,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권력이나 관을 취할 수도 있고, 또 한번 재물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거는 사실 전체적인 상황을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일단은 아마도, 이거는, 을사년, 해에 주어진 저 능력, 쉽게 말해서 언어적 능력, 저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본인의 뿌리가 튼튼하고, 충분히 에너지는 충분하니까. 자, 심지어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육체적인 힘을 쓰는 쪽도 얼마인지 할 수 있죠. 그죠? 예.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쪽도 할 수 있고, 그죠? 자, 다음에 이제 을목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의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가
있고 처세술 내지 어떤 본인이 하고 싶은 쪽으로 어떤 액션을 하는 쪽,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또 심지어는 여기저기 이제 오지랖이 넓어서 뭐 참여하는 이런 쪽. 더더욱이나 저게 태어난 해에 그 태어난 띠와 주어진 저 능력과 같이 결부돼 가지고 굉장히 능력이 다재다능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다재다능한 거는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좀 중심이 없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은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다재다능하신 분들은 좀 절제된 능력을 어떤 재주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을 다 펴는 것보다 쉽게 말해서 고급적인 능력자가 되려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본래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능력자인데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실력이 있으면 아주 고급 쪽으로 상급의 어떤 재능, 기술, 어떤 이쪽으로 불릴 수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공부를 많이 하시라. 이런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한 내가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직장 생활보다는 프리랜서를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프리랜서를 해가지고 내가 성공하는 것은 능력하고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패의 여부는 운에 달렸거든요. 사주구 전체 구조하고 운에 달렸기 때문에 반드시 디테일한 감정을 해가지고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10중 8구는 실패합니다. 우리 사람의 운명의 10명 중에 9명은, 9명은 실패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나는 능력자인데 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좀 앞에 있지만 조심하셔야 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직장 초기의 말단 때는 직장이라든지, 상사가 못마땅합니다. 왜냐? 내 능력을 못 받쳐주기 때문에요. 나는 잘났죠, 그제? 자, 여자분 같은 경우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거로 인해서 남편하고 이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한마디로 여름에 태어나면 능력자다. 대신에 그 능력을 고급주로 쓰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난 을목은, 가을에 을목으로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운, 명예, 이제 권력운이 주어졌거든요. 그쪽에 인연이 좋다는 게 잘 된다는 거예요. 자, 권력, 명예 이런 쪽이 주어진 거는 좋은데, 자, 이 권력이나 명예를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쓸 것이냐, 안 그러면 내가 그 관에 애속돼서 직장에 애속돼 가지고 말단으로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하죠, 사실은. 말단으로 살아가게 되면 평생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생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을목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학벌, 라이센스, 자격증 이런 쪽이 쉽게 말해서 실력이 갖춰져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 권력, 명예를 내가 쓸 수가 있죠. 내가 주인공이 돼서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거기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더욱이 더 그래요. 그래야 내가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을목이 가을에 태어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약간은 남편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다음은 을목이 겨울에 태어나면 어떤가 한번 볼까요?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을목이 겨울에 태어나면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과 관련돼서 인연이 강해졌어요. 조상과 관련된 인연, 전생과 관련된 정보거든요. 자, 일단 그렇게 되면 내공이 이제 기본적으로 튼튼하겠죠. 자, 그러면 저 내공을 가지고 어디 쓸 것이냐? 연애 조진, 재능, 언변적 재능, 어떤 능력, 끼, 저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조화가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주 고급 재능이 됩니다. 상급의 재능, 능력. 상급의 어떤 언어적 능력 이쪽이 되겠죠, 그죠? 자, 언어로서는 조금 많이 있죠, 그죠? 우리가 교육, 뭐 정치, 뭐 많죠. 그 말을 하는 쪽은 굉장히 많아요. 말로 먹고 사는 직업 많죠, 그죠?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그러면 을목이 내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신축년 운세를 보면 을목은 기본적으로 큰 재물 병말이라 기본적으로 약간은 스트레스가 다가오는 해이거든요. 좀 여러 분야에서 압박을 받는 해입니다. 직장이나 이런 쪽에서 압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육친적으로 보면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이나 남자로 인한 스트레스, 남자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어떤 재물을 움직이 가지고 돈을 움직이게 되면 돈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을목은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안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성, 몸과 마음을 수승하고 지키고 내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쪽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공부하고 수행하는 쪽이죠. 흉도 동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더라도 굉장히 적게 일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움직이는 게 안 좋아요. 더더욱이나 어떤 큰 돈을 투자를 한다는 이런 쪽은 상당히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스트레스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 말은 실패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움직이는 쪽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더욱이나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더 좀 심하거든요. 그 외에 육신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인 남녀 공이 아래 사람으로 인한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건강 운이 좀 막히기도 하고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장모님이나 어떤 이런 쪽으로 할머님 쪽에 건강이 조금 지체되기도 하고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어떤 운이 좀 지체되고 건강 쪽으로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이상 주의할 사항 말씀드렸고요. 자, 을목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피하고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병화로 태어나신 분. 병화는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하늘에 밝은 태양, 밝고 떴던 태양이죠, 그죠? 자, 태양은 만사 만물을 생육하죠, 그죠? 자, 만사 만물, 태양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무생물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죠? 다 사가서 없어지겠죠, 그죠? 자, 저러한 태양은 기본적으로 밝고 따뜻하고 명랑한 이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 바르고. 자, 저러한 병화가 이제 을사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을사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자, 기본적으로 본인의 몸과 마음이 베이스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주어졌거든요. 거기에 아울러서 어떤 공부운, 학문이 주어졌어요. 반듯한 공부운, 학문.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본인의 내공이 튼튼하게 돼. 몸과 마음이 내공이 튼튼하고 어떤 지적 수준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밖으로 똑똑한 게 아니고 안으로 똑똑한 거예요. 내적 어떤 똑똑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학문에 관해서 학문을 익혀서 똑똑한 거죠, 그죠? 타고날 때부터 똑똑한 게 아니고. 자, 저러한 학문을 가지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는 태어난 월일시에 그 용체가 나와 있고, 그 관계가 좋으면 좋겠죠, 그죠? 그게 관일 수가 있고, 관이나 명예로 갈 수도 있고, 그게 재물을 취득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게 애처용 쪽에 어떤 재능이나 끼를 발휘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일단 그러한 어떤, 정보가 주어졌어요. 그게 조상과 관련된 정보고 전생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자, 다음에 저 병화가 태어난 계절별 또 특성을 한번 볼까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 라이센스, 학벌 운이 주어졌어요. 기본적으로 연에서 주진 저 공부운과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공부운이 굉장히, 학문운이 굉장히 강하게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학문 쪽으로 상당히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이론가 내지 이상주의자, 상상력이 풍부하고 아이디어가 많고 생각이 많고 기획하고 이런 쪽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뭐 교육 같은 거 되고 뭐 여러 가지 풀 수 있죠. 일단은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지적 수준, 내공이 이제 높아지겠죠. 그죠? 자, 그것을 가지고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예체능 쪽에 끼나 재능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거는 사실 전체를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병하가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5, 6, 7월 달인데 같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에 태어났거든요. 반은 달에. 태어났는데 해도 본래 불이 사는 애는 불의 기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불의 기운이 너무 왕성하네요. 불의 기운이 굉장히 왕성해서 잘못하면 폭발할 수도 있어요. 병하는 너무 강하면 폭발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참 곤란한데, 자, 저 강한 불의 기운, 쉽게 말해서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너무 왕성합니다. 자, 저것을 어딘가에 쓸 용처가 있어야겠죠. 그 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좋겠죠. 그쪽에 뭐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어떤 예체능 계통의 능력이나 끼, 재능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단순 육체 어떤 적인 일,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어딘가로는 저 강한 기운을 배출을 해가지고 빼내야 되죠. 그죠? 자, 다음은 병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가을은 양력으로 7, 8, 9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재물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정보, 그쪽에 감각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조상과 관련된 어떤, DNA, 전생과 관련된 어떤 정보가 주어졌거든요. 쉽게 말해서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현실적으로 똑똑해요. 이론은 몰라도 통밥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판단력도 빠르고 실제로 일도 아주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일을 잘하고 실제로 일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달라들 수도 있어요. 태어난 해에서 충분히 몸과 마음에 근본 힘이 베이스 같은 데 주어졌기 때문에 저 재물을 충분히 감당을 하고 할 수 있겠네 보니까. 예. 자, 어지간 사업가적인 기질인데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쪽으로 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지 돈을 다루든지, 그러니까 뭐 재정 분야, 뭐 회계 분야 이런 쪽이라든지 어떤 금융 대통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나 어떤 조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쪽, 이런 쪽을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직원으로서는 가장 좋아. 일을 아주 잘하는 스타일이죠, 이제. 자, 다음은 병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 쪽으로 인연이 많아요. 자, 그런 쪽으로 이제 인연이 많고, 재능이 주어진 거는 좋은데, 자, 이제 그 권력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 내가 쓸 것인지, 내가 그 권력에 애속돼서 말단 생활을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권력의 주인공이 되려 그러면은,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어떤 학벌, 쉽게 말해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저 관을 내가 희롱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 조직에 애속되어서 말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평생 힘들죠. 쉽게 말해서 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죠.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공이 튼튼하고 좋아야 좋은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기본적으로 나한테는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기본적으로. 특히 병하는 겨울에 태어나면 쓸모있는 굉장히 유용한 쪽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할 일도 많아요. 그래서 희생봉사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일이 많다는 거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지만 희생봉사도 내가 있고 나서 희생봉사지. 언제든지 내 밥그릇을 챙기셔야 되고, 항상 나를, 내 몸과 몸을 수성하는 가운데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하는 게 좋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이상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다음은 저 병화가 신축년 2021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병화가 신축이 되면은 자, 본인의 하고 싶은 일을, 액션을 저질러서 그것을 결과물로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취하고 싶어 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일 벌려가지고 돈 벌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리가 강하게 들어오는 해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그만두고 내 일을 할 수도 있고, 자, 다 좋아요. 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능력도 있고, 반드시 디테일한 감정과 그리고 치밀한 계획과 전략과 전술을 세우셔가지고 성공할지 못할지 판단까지 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나설 수 있는 해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을사년의 병화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몸과 마음의 베이스가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내년에 일을 저질러도 괜찮은데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예, 좀 더 디테일한 어떤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육신적으로 좀 주의할 사항이 있나, 경금. 예, 남녀 공이 어떤 부친의 건강 쪽 내지 부친의 운이 조금 막히는 해니까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어떤 운이 조금 막히는 해이고 건강 쪽에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이고, 남녀 공이 아래 사람으로 인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형제간에도 조금 그런 게 보이고, 예, 그 정도네요. 자, 참고하시고, 자, 병화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면서 흉한 것은 피하면서 내년도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정화로 태어나신 분, 정화도 자연 상태에서 화기도 화를 상징하는데, 저 정화는 병화가 하늘의 태양이라 그러면은 정화는 하늘의 달과 별을 상징해요.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운 별이죠, 그죠? 또 신비로운 달이죠, 그죠? 자, 그러기도 하면서, 문명의 불, 인간이 만든 전기불, 내지 인간의 무지를 깨우쳐주는 지혜의 불, 깨달음의 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정화는 약간, 신비한 불, 굉장히 매력적인 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 정화로 태어나면 좀 매력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매력이 있죠, 그죠? 상당히 상냥하고 밝고,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면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안쪽은 사주 전체 이제 안에 지지에 깔린 상황도 봐야 되는데요. 좌우지간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정화가 을사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을사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쟁심, 승부욕, 시기, 질투심 이런 쪽이 강합니다. 주체성이 한마디로 강하죠. 자기 주체 주관에. 자, 그러면서 공부 학문이 들어왔는데 어떤 전문적인 쪽 내지 본인이 좋아하는 쪽 한쪽에 치우친 학문 이런 쪽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감성에 맞는 학문 쪽에 운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런 쪽. 그래서 저기 요즘은 전문직도 됩니다. 이과계통이에요, 이런 쪽 되고, 문과계통 되면은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심리학이나 어떤 정신 분야 쪽에 해당되는 그런 학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공은 튼튼하다 볼 수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의 어떤 내공은 튼튼한 해에 태어났다. 그러한 정보가 주어졌어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유전자, DNA가 그렇게 주어졌거든요. 스토리가. 자, 저걸 가지고 내가 끝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유정하고 좋으면은 저 어떤 정보를 내가 끝까지 잘 써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손능기에 잠깐 왔다가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전체적인 사주상을 봐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정화도 태어나는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정화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의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과 관련돼서 인연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부와 관련, 이론가 내지 어떤 상상력이 풍부하고 아이디어맨 이런 쪽이죠.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쪽, 생각이 많고 그죠? 이런 쪽이죠, 그죠? 한마디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내공이 이제 있다고, 지적 수준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저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는 뭐 관을 취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뭐 재물을 구하는 데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예체능 쪽으로 가가지고 뭐 끼를 발휘하는 쪽에, 재능을 발휘하는 쪽에 쓸 수도 있겠죠. 그런 사주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은 공부원, 학문, 라이센스원, 어떤 이론적 배경이 튼튼하다, 이상주의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 정화가 이제 봄에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같은 불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마음과 몸이 건강 그쪽이 튼튼합니다. 베이스가 튼튼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죠. 예,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무엇이나 할 수 있는데 이 사주는 이제 연애 주어진 어떤 또 승부하고 어떤 공부하고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굉장히 화해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왕성하거든요. 즉 왕성한 기운을 어딘가에 써야 되는데 용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용체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쪽에 뭐 재물이 관련됐든지, 안 그러면 관이 관련됐든지, 안 그러면 예체능에 해당하는 뭐 끼가 관련됐든지,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인데 그런 쪽이 잘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단순 육체이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정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이나 물질에 관한 감각, 정보 그쪽에 인연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똑똑해요. 이론은 잘 몰라도 현실적으로 통밥이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죠. 판단력도 빠르고 그래서 일을 잘하는 스타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일꾼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기질이 뛰어나거든요.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돈에 대한 감각이 있지만은 내가 그 대신에 사업을 해서 돈을 벌지 말지는 그런 사주 전체의 상황을 봐야 돼요. 사주에 아무리 재물이 잘 나와 있어도 내가 힘이 없으면 재물은 지지를 못 하거든요. 잘못하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지고 재물의 노예가 돼서 돈 따라 삼천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을에 태어나신 저 정화는 본인의 저 재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사주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본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돈과 관련된 직장, 물질을 다루는 쪽을 하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뭐 금융이나 회계, 뭐 이런 분야라든지 재정 분야, 안 그러면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 이런 쪽에 직장 생활이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러신 분들은 직원으로 쓰시면 가장 좋아요. 일을 아주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다음은 정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 쪽으로 인연이 주어졌어요. 조상과 관련된 인연, 전생과 관련된 인연이 그런 쪽으로 주어졌는데 자, 권력이나 명예가 주어진 거는 좋은데 내가 그 권력이나 명예를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쓸 수 있느냐? 안 그러면 내가 어떤 조직에 애속되어서 말단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죠. 자, 그 핵심은 내가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내지 학벌이 실력이 있냐에 따라서 결판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학벌,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라이센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권력이나 어떤 조직에서 내가 리더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그 권력을 내가 잘 칼자루를 쥐고 쓸 수가 있고, 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애속돼 가지고 말단으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좀 스트레스죠. 또한 여자분들은 남편 운이 굉장히 박복이냐, 이제 어떤 복이 있냐 또 결정 나버리거든요. 본래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남편 복이 좀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그거를 극복을 하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내지 학벌 내지 실력이 있으면 그게 극복이 되거든요. 또한 저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쓸모있는 사람, 유용한 사람, 어디 가나 환영을 받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일거리가 많아요. 희생봉사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희생봉사를 하는 거는 좋은데 항상 내가 있고 희생봉사니까 내 밥그릇을 항상 챙기셔야 되고 내 몸과 마음을 항상 수성하는 가운데 희생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
태어난 계절별 특징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정화가, 자, 2021년, 신축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신축년이 되면 정화는, 자, 본인의 어떤 하고 싶은 일을, 쪽에 깊이 빠져드는 해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 결과는 재물이 되겠죠. 그죠? 재물도 되고, 어떤 결과물에서 뭐, 어떤 상품, 뭐, 어떤 작품 이런 것도 됩니다. 좀 큰 욕심이 생기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전문성이나 전문 기술이나 어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일을 지으려고 들거든요. 자오지간 정화는 내년에 내가 좋아하는 쪽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싶다. 한번 몰두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지는 해거든요. 자,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직장 그만두고 내 전문성을 살려서 한번 일을 해보겠다고 달라들기도 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내 능력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심리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물론 정화가 을사년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조상과 관련된 자리에서 베이스 기초가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렇지만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사주 전체적인 정밀한 감정과 치밀한 계획과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는 대부분 자영업은 다 실패합니다. 자, 그런 게 내년에 있네요.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또 자녀에 올인하기도 합니다. 내년에 보면은. 예. 다른 육친과 관련돼서, 남자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처의 건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처의 운이 조금 막히는 해거든요. 그거는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은 현금의 흐름이 조금 막히고 좀 지체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건강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의 건강도 조금은 지체되는 해내 보니까 정화가, 여자분은 자녀의 어떤 운도 조금 막히는 해고, 그 정도는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상 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자, 내년 한 해도 슬기롭게 맞이해서 지혜롭게 보내시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무토로 태어나신 분. 자, 무토는 자연 상태에서 땅, 태산을 큰 산, 이런 성인데, 저 무토는 기본적인 속성이 중후하고, 믿음직하고, 속이 깊고,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하죠. 그죠? 무토는 속이 너무 깊어서 애정관계에서는 조금은 재미가 없고 무정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속은 깊습니다. 자, 깊고 깊은 속을 잘 끌어내면 되겠죠. 그죠?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무토가 이제 을사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예, 첫 번째는 을사년에 태어나면은 이 사주가 아주 올바른 학문, 쉽게 말하면 요새 말하는 공부운이 좋아졌거든요. 어려서부터 어떤 내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많이 내적으로 똑똑한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화려하면 똑똑한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공부운이 주어지는 데다가 또 어떤 올바른 관, 명예, 직장, 직업, 권력, 쉽게 말하면 옛날에 벼슬 하는 쪽이거든요. 요즘 말하면 공무원, 공직계통 이런 쪽이에요. 예, 그래서 태어난 조상과 관련된 정보, 스토리, 어떤 유전자, 전생과 관련된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딱 올바른 사람, 학문을 해가지고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 전형적인 공직자 내지 벼슬을 할 쪽이라 볼 수 있겠네요. 자, 저러한 정보를 가지고 저러한 어떤 유전 인자가 내가 끝까지 가지고 쓸 것인지 말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 시호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 관계가 유정하고 좋으면 끝까지 내가 가지고 갈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초년에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내지 어떤 조상이 누렸던 그런 어떤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관계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그러한 정보가 좋아졌어요. 자, 저러한 무토가 또 태어나는 계절별 어떤 특성이 있는데요. 계절별로 무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2, 3, 4,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이 좋아요. 권력운과 관련된 인연이 강하게 좋아졌거든요. 자, 저 권력을 어떻게 잘 쓸 것인지 말 것인지는 공부운, 학문에 달렸는데,
태어난 해의 공부는 학문이 잘 주어졌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조화를 잘 이루네요. 그래서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도 직장, 직업, 명예, 권력 쪽으로 풀려나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예, 그쪽과 잘 관계가 유정하네요, 보니까. 자, 다음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가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주어졌어요. 자, 그게 태어난 해에도 똑같이 주어지는데, 또 공부운이 강하게 주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강하게 되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가, 내지, 정말로 이제 아이디어 매니저죠. 이상주의자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학문이 강하게 주어져 버리면 오히려 학문을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 일단은 베이스 공부는 학문이 튼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쓸 것인지가 용체가 중요하죠. 이제 그 용체가 태어난 일과 시에 나와 있으면 좋아요. 그게 관인일 수도 있고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게 예체능 쪽에 끼나 어떤 재능을 발휘하는 이런 쪽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쪽에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뭐래? 그야말로 이제 이상주의자, 잘못하면 어떤 이론주의자, 망상가 이런 쪽으로. 물론 그런 쪽도 요즘은 얼마든지 하죠. 그러니까 생각이나 망상 아이디어를 쓰는 쪽 이런 쪽으로도 얼마든지 또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자, 이상 여름에 태어나면 그 특징이 있고요. 자,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무토가 가을에 태어나면 8, 9, 10월 달인데 무토가 가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꾼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은 쪽에 깊이 빠져들어 가지고 하는 어떤 재주꾼. 처세술도 좋고 어떤 수단 수완도 좋고 어떤 해결하는 능력도 좋고 그런 능력자로 태어났어요. 자, 그런 능력이 연에서 이제 공부 학문이 주어졌기 때문에 잘 어우러지면 아주 고급 재능, 능력, 상당히 수준이 높은 전문직 계통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보이네요. 일단 능력자로 태어났습니다. 자, 이런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이 일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을 해가지고 성공의 여부는 운에 달렸기 때문에 운과 전체적인 상황을 다 봐야 되죠. 안 그러면 10중 8구 보통 실패하거든요. 자, 그러지 못한 건 대부분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이 무토는 가을에 태어나면 나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언젠가 내 일을 하고 싶은 심리가 항상 강합니다. 그래서 직장 초기 때는, 말단 때는 항상 직장과 상사가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왜냐, 내가 능력자이고 잘났기 때문에 나를 뒷받침 못 해준다고 볼 수 있지. 하지만 내 일을 하는 것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남편에 대한 어떤 의지란 이런 심리가 좀 약해요.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슬기롭게 잘 조화롭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또한 무토가 겨울에 태어나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상당히 그래도 절제된 어떤 재능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천방지축은 아닙니다. 상당히 품이 있는 재능이라 볼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무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어떤 그런 감각 정보 인연이 주어졌어요. 그게 도상과 관련된 인연 정보, 전생과 관련된 인연 정보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주의자예요. 아주 현실적이고 이론은 몰라도 현실적으로 판단이 빠르고 통밥이 빠르죠. 딱 보면 알죠.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저 재물을 내가 취할지 못할지는 사주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돼요. 돈이라는 놈은 항상 내가 돈이 너무 강하면은 왕하면은 내가 힘이 없으면 지지를 못해요. 오히려 내가 재물에 치이게 돼요. 재물 따라 삼천리 내지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무토가 을사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의 힘이 있잖아요. 베이스가 튼튼하기 때문에 저 재물을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재물운도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상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 무토가 2021년 신축년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신축이 되면 본인 기본적으로 어떤 경쟁심, 승부욕이 들어왔어요. 어떤 기인과 함께 어떤 승부욕을 벌이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액션을 직접 하게 되겠노.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좌우지간 나는 나의 길을 한번 가보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해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직장 때려치우고 본인 일을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또 여자분은 또 마찬가지, 내 능력을 한번 발휘해서 내 능력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심리도 강해요. 자, 그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부부의 간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여자분들은 부부 간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해이기도 하네 보니까요. 자, 내 일을 하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다 판단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주의 디테일은 감정에 의해서 결과까지 보고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무토가 을사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힘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지만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좀 장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육친관계, 그 외에 내년에부터는 또 문서운이 조금 안 좋거든요. 문서가 기본적으로 잠기는 해요. 그래서 문서를 절대 움직이든지 잡는 거는 안 좋게 봬요. 그리고 남녀 공이 모친의 건강이나 모친의 운이 좀 지체되고 막힌 해니까 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여자분은 자녀의 건강이라든지 자녀 운이 조금 막힌 해이기도 하고, 남녀 공이 밑에 아랫사랑, 부하의 운이 좀 막힌 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그 정도입니다. 예상 참고하시고요. 자, 무토도 내년에 슬기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로운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토로 태어나신 분. 기토도 자연 상태에서는 땅 중에서도 대지를 삼는, 대지, 넓은 대지. 이 넓은 대지는 만사 만물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자, 어머니와 같은 성향입니다. 자, 어머니는 만사 만물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죠. 그리고 기토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근면한 일면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생봉사 정신이 뛰어나다 볼 수 있습니다. 희생봉사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약한 상태에서는요. 저 기토도 맞아요. 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와 신용을 중요하고 속이 깊고 믿음직한 이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제? 자,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기토가 이제 을사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을사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 이런 쪽, 내지 어떤 윗사람의 인덕운 이런 쪽에 정보가 주어졌어요. 그와 아울러서 어떤 관운도 주어졌거든요. 저 관은 그런데 조금 센 관, 거친 관, 무관이라고 그러는데 검찰, 경찰 이런 쪽 내지 안 그러면 약간 거친 힘든 직업 쪽 이런데 밑에 학벌운이 잘 주어졌기 때문에 문관 쪽으로 얼마든지 갈 수도 있겠어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 행정이나 어떤 일반 직장 이런 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단 그러한 정보가 잘 주어지는데 내면적으로 똑똑한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똑똑함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력을 키워서 똑똑해져. 내면적 지적 수준이 어떤 내공이 점점 올라가는 쪽이죠. 그래서 저러한 정보가 이제 내가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잘 쓸지 말지는 태어난 월일시와의 관계가 굉장히 유정하고 좋으면은 저러한 정보 유전 인자를 내가 가져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소년에 끝나볼 수도 있죠. 그죠? 안 그러면 조상이 누렸던 그런 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전체적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저러한 기토도 태어난 계절별도 특성이 있거든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의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라이센스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어떤 권력 쪽에 그런 쪽 인연이 많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관과 관련된 인연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많은데, 자, 저 관을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저 관 권력을 내가 쓸 것이냐, 안 그러면 내가 관 조직에 애속되어 말단으로 살아갈 것이냐 중요하죠, 그지? 자, 그의 핵심은 공부에 달렸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많은 실력, 라이센스, 자격증 내지 학벌이 좋으면은 내가 저 관을 내가 쓸 수가 있고, 안 그러면 내가 관에 애속되어 가지고 말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사주는 기사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학문이 기본적으로 받침이 되어주니까 저 학문과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관으로 권력으로 계통을 나가면 잘 풀려 나갈 수 있겠어요, 보니까요. 다음은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을 따는데 공부는, 학문은, 라이센스, 학벌이 주어졌어요. 연애도 똑같은 그런 어떤 공부는 주어졌죠. 자, 중첩이 되었어요. 굉장히 힘이 너무 강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강하면 또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공부를 위한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이론을 위한 이론 공부,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래도 공부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자, 하지만, 자오지가 이론가 내지 어떤, 상상력이 풍부하고 어떤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이론주의자, 이상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아이디어맨. 자,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이냐 중요하죠. 그게 관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재물이나 물질을 구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예체능 쪽에 어떤 재능을 끼를 발휘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제. 자, 그러한 것들이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전문직 내지 수준 높은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단순 어떤 망상가 내지는 어떤 이론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죠, 그죠? 아이디어가 많고. 자, 다음은, 기토가 가을에 태어나면, 기토는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이 주어졌거든요. 수완이 좋고, 자기 처세술 내지, 자기 표현이나 감성이 풍부한 쪽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능력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저 능력을 가지고 나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내 프리랜서를 하고 싶겠지만은, 프리랜서를 해가지고 성공 여부는 운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10중 8구는 실패하거든요. 자, 나는 능력자인데 저 직장 생활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제 하게 되면은 직장 생활에서도 항상 본인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심리가 있는데, 직장을 그만둘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모든 것을 디테일에 감정을 해서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결과까지 다 예측해가지고요. 자, 직장 생활 초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예, 직장이 마음에 안 들죠. 상사도 마음에 안 들고. 왜냐? 내가 능력자니까 그래요. 내 능력을 바치지 못한다 보죠, 그죠? 예. 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내 능력대로 살아가고 싶은 심리가 강한 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까지는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하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 나가시면 좋겠네요. 한마디로 능력자로 태어났습니다. 자, 저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자, 이 기토가 기사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학문적인 배경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예, 저 능력이 어떤 전문성 능력, 상당히 수준 있는 능력,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자,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돼요.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물질, 돈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돈과 관련된 어떤 스토리, 어떤 유전자가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이상주의지, 돈이나 물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주의고 판단력이 빠르고, 이론은 몰라도 결과를 통밥이 빠르죠. 바로 알죠, 이제. 그래서 사업가적인 기질이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사업가적인 판단력이 빠르고 굉장히 더 부지런하고 일을 잘하는 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을 직장 밑에 직원으로도 아주 좋아요. 자, 이제 문제는 내가 아무리 재물이나 이런 쪽이 강하더라도 재물이란 너무 특색이 있어요.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힘이 없으면 재물을 지지를 못하고 내가 재물에 끌려갑니다. 재물의 노예,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재물이 왕한 사주들은 본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 기토는 기사년에 태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베이스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근본 기초가 받쳐주기 때문에 이 재물을 감당을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요.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돈과 관련된 재물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좋아요. 뭐 회계라든지 뭐 이런 쪽, 금융계통이라든지 쪽에 어떤 재정 분야라든지 아니면 사람과 사물을 조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계통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직장 생활을 하시면 아주 잘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상 계절별 특징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은 기토가 이제 내년 2021년 신축년 상황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느냐. 예, 내년에 기토는 본인의 주체나 주관을 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깊이 한번 빠져서 액션을 한번 해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특히 전문직 내지 어떤 전문 기술을 가지고 하는 이런 좋아 보입니다. 예,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좌우지간 기토도 내년에 내가 생각하는 내 어떤 감정이나 감성, 전문 기술에 맞는 쪽으로 한번 빠져보겠다 하는 어떤 이런 쪽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그렇게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반드시 내 일을 할 때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치밀한 계획과 전략과 전술을 세워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 실패하거든요. 더더욱이나 직장 생활 하신 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내 일을 하겠다고 나설 때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년에 본인의 능력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부부간에 갈등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년에 조금은 액션을 하는데 치밀한 어떤 계획이나 전술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육친상으로 정화, 편인, 별 문제가 없고 상과 남녀공이 부하나 아래 사람이나 운이 좀 막히기도 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해 조금 운이 막히기도 하네요. 자녀가 건강도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본인의 건강도 챙기셔야 돼요. 기토는 내년에 본인의 건강에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 부분은 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기토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경금은 자연 상태에서 금속, 쇠 내지 바위 같은 것을 상징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좀 강직하고 강인한 측면이 보이죠. 약간 또 거친 측면도 보이고, 그죠? 뭐 정의, 의리, 뭐 이런 좀 명분을 중요시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러한 경금이 이제 실제로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무관계통에 관운이 좋으면 무관계통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 경찰, 검찰 내지 조금 탁하면은 극한 직업에도 많이 있어요.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경금이 을사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을사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간에 기본적으로 어떤 재물, 물질이 잘 주어졌어요. 굉장히 물질에 대해서 감각이 빠르고 아주 정확한 존재. 저 물질, 재물은 굉장히 정확하고 올바른 재물인데 근데 저게 조금 힘이 약하네요. 그쪽에 굉장히 인연이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관을 취하려고 드는데 저거는 관의 뿌리가 되니까 재물보다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어떤 평관적인 측면, 그러니까 어떤 무관이나 어떤 거친 직업, 센 직업 이런 쪽에 좀 인연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 쪽에 힘이 더 실린다 보면 됩니다. 저 재물보다는 저거는 재물에 대한 상도 되지만 그냥 성격이 치밀하고 꼼꼼하고 뭐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세밀하고. 자, 그것을 가지고 어떤 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관과 관련된 인연이 많네요. 그게 조상과 관련된 전생과 관련된 정보 DNA거든요. 자, 저러한 관을 내가 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내 것을 만들지 못할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유중하고 좋으면은 저 관을 내가 취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못 취할 수도 있거든요. 조상이 누렸던 관일 수도 있고 일단 그러한 정보가 주어졌어요.
자, 경금이 태어나는 계절별 특성을 보면은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경금이 재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 유전자가 주어졌죠. 그래서 굉장히 현실주의자이고 돈에 대한 정보가 빠르죠. 물질에 대한 감각이 빨라요. 현실주의, 그러니까 통밥이 빨라요. 이론을 몰라도 결과를 한눈에 바로 알아보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강합니다. 저 경금이라는 강한 어떤 다소 거친 그릇이 좀 크죠. 그죠? 스케일이.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재물을 다루게 되면 또 큰 재물 이렇게 나갈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렇지만은 지금 을목이 을사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 재물이란 놈은 항상 얘기하자면 재물은 너무 왕하면은 내가 힘이 없으면 지지를 못해요. 오히려 재물 따라 삼천리 재물에 치이게 되고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재물이 강한 사주는 내가 그 재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내 사업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돈에 대한 감각이 있더라도 내가 그 재물을 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본인이 스스로 사업을 하시면 좋지를 않아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 경금도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은 굉장히 강한데 연애 을사가 와가지고 조금은 기운이 약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속성속패할 수 있어요. 크게 일어났다가 크게 망했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운 따라서 속성속패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직장, 직업, 명예가 좋아 어떤 전문 자격 내지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돈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쪽이 좋아요. 그러니까 재정이나 회계나 이런 쪽이나, 그러면 금융계통 쪽.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쪽. 이런 쪽이 좋아요. 안 그러면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이런 쪽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 생활은 잘 하게 됩니다. 일꾼이죠, 그죠? 일을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경금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 권력운이 강하게 줬어요. 태어난 해에 그런 또 기운이 주어졌는데 같이 배가 돼가지고 그쪽이 좀 지나치게 강하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에 애속된 말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자,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가 관에서 그 권력을 내가 행사하는 사람,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공부, 라이센스, 자격, 내지 학벌, 내지 실력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관을 희롱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단 생활을 해야 되면서 스트레스 받아되면서 하기 싫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남편 복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남편 쪽이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실력이 좋으면은 그것을 극복하고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경금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8, 9, 10월 달인데 본인의 같은 금의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기초가 튼튼하고 베이스가 튼튼하죠. 그죠? 내공이 튼튼합니다. 자, 저러한 기운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보니까 태어난 해에 주어진 저 관을 얼마든지 내가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관 쪽으로도 가도 되고, 자, 그것을 가지고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나 어떤 예체능 계통에 끼를 발휘할 수도 있고, 자, 그거는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내용을 또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근본이 튼튼하기 때문에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육체를 쓰는 쪽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운동 내지 육체 노동까지 할 수 있다고 보겠네요. 자, 다음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경금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한마디로 능력자. 자, 능력자, 재주, 재능이 좀 탁월하죠. 수단 수완이 좋고 스세술도 좋고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어떤
표현력도 좋고, 그지? 예, 한마디로 수단수완 능력자로 태어났습니다. 자, 저런 수단수완을 가지고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저 연에 나와 있는, 또 재물을 가지고 재물 쪽을 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예체능 쪽을 가지고 재능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그지? 그는 전체적인 사주상을 봐야 되는데, 하여튼 능력자로 태어났습니다. 자, 저런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이 프리랜서를 하고 싶겠지만은 프리랜서를 해서 성공하기 여부는 운에 달렸기 때문에 능력하고는 무관합니다.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운이 안 되면은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사주 전체적인 상황 내지 운 어떤 결과까지 다 예측을 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직장생활 하셔야 되는데, 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주는 항상 본인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내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내 일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까지 있고, 또한, 직장 초기에는 굉장히, 직장이나 상사가 못마땅해요. 나는 능력자인데 내 그것을 못 받쳐준다 보죠. 자,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편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살려는 심리가 강해요. 남편이나 남자나. 그런 까지는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잘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상 계절별 특징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경금이 이제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에 신축년 2020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어떤 기인의 어떤 문서운, 정보운, 소식운, 또 어떤 기인의 어떤 윗사람의 어떤 인덕운 이런 게 들어오는 해거든요. 그래서 경금은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보니까. 또한 어떤 공동의 어떤 문서를 잡는 이런 쪽, 또한 어떤 경쟁자와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는 쪽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좋은 기인의 소식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동업을 할 때는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야,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한 내년에 경금이 좋은 소식이 있는데 시험운도 좋아요. 시험운도 좋고. 지금 시험 볼 나이는 아니죠. 학생 나이니까 그래도 뭐 사회적으로 필요한 각종 자격 같은 시험도 볼 수 있겠죠. 그죠? 뭐 인생 공부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좋아요. 쉽게 말해서. 기인 공부가 있네. 기인 공부. 도움이 되는 공부죠. 자, 저러한 경금이 육신적으로 조금 조심할 사항이 있나. 예.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조금 건강이라든지 운이 조금 막히기도 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어떤 운이 좀 막히기 때문에 건강 쪽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런 쪽이 있기도 하고, 남녀 공이 모친의 건강, 모친의 운이 좀 막힌 해이거든요. 그런 쪽이네. 육친 관계는 그 정도가 있네요. 자, 이제 잘 참고하시고요. 자, 경금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맞이해서 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신금도 자연 상태에서는 금속, 금속인데 이건 정제된 금속 내지 보석을 상징해요. 하지만 금속이기 때문에 좀 강한 면, 강직한 면을 가지고 있죠, 그죠? 또한 신금은 굉장히 깔끔하고 약간 잘난 맛이 있죠, 그죠? 실제로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여자는 하지만 좀 까칠한 면도 있습니다. 까칠하고 약간은 시크한, 냉정한 면도 있고, 그죠? 내가 보석이죠, 보석, 그죠? 예. 하지만 신금도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쪽, 명분 이런 쪽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한 속성을 가진 신금이 이제 을사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을사년에 태어나면 첫 번째 병관, 딱 올바른 어떤 관, 직장, 직원, 명예, 어떤 이런 쪽이 권력이 주어졌거든요. 사람이 굉장히 올바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반듯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기본적 스케일도 좀 가지고 있네요. 기본적 스케일도 있으면서. 자, 저러한 반듯한 어떤 직장, 직원, 명예, 권력에 해당하는 성향이 있는데, 사람 자체의 성격도 반듯하죠. 근데, 자, 저기에 내 것을 끝까지 가져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 시호의
관계가 유정하고 좋으면은 가져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년에서 왔다가 가볼 수도 있고, 조상이 이제 저 관을 누리다가 끝나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 그러한 정보, 소식, 어떤 DNA가 조졌어요. 자, 저러한 신금이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스토리가 잘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현실주의자 내지 현실에 역량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이론보다는 현실, 이론은 몰라도 딱 보면 알죠. 통밥이 빠릅니다. 그래서 판단력도 빠르고, 또한 일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일 처리를 잘하고 이런 스타일.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업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하지만 이 물질이라는 놈은 항상 돈이라는 놈은 너무 왕하면은 내가 힘이 없으면 지지를 못하고 내가 거기 끌려가게 돼 있어요. 끌려가면 돈의 노예가 될 수 있고, 돈 따라 삼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물이 강하게 태어나신 분들은 반드시 그 재물을 내가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신금이 을사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약하거든요. 그데다가 재물이 너무 강하면은 내가 끌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거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반드시 전체적인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지 않으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직장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돈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그런 쪽에 일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이라든지, 회계 뭐 이런 쪽이라든지, 뭐 재무, 재정 이런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나 금융계통 쪽, 내지 사람이나 어떤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 이런 쪽에 일을 하시면 좋아요. 예. 일은 아주 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서 보면 아주 좋겠죠, 그제? 자, 기본적으로 신금은 그런 봄에 태어나면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신금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좋아요. 자, 관운이 기본적으로 인연이 되는 건 좋은데, 자, 저 관을 내가 어떻게 칼자를 쥐고 내가 쓸 것인지, 안 그러면 내가 관에 애속이 돼가지고 말단으로 살아갈 것인지가 관건이죠, 그죠? 자, 이 관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공부예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자격증 내지 학벌, 실력이 좋으면은 저 관을 내가 쓰게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쓰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에 애속이 돼가지고 평생 말단으로 살아가야 되는, 스트레스 받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직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저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이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인지,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살 것인지가 중요한데, 이게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좀 스트레스거든요.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내가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전문 내지 학벌, 실력이 있으면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 신금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기본적으로 본인의 같은 근본, 몸과 마음 베이스가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연애에 주어진 저 관을 내가 충분히 감당하고 소화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관 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좌우직은 근본 베이스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도 되겠죠.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어떤 재능이나 재주를 부리는 애체능계로 가서 끼를 부릴 수도 있고, 이제. 일단은, 심지어는 육체 노동을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 신금이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태어나게 되면, 신금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입니다. 재주와 재능이 주어졌거든요. 서세술 내지 수단 수완이 좋고, 감정이 풍부해가지고, 감정 표현도 잘하고, 한마디로 재능, 재주꾼,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전자가 주어졌거든요. 자, 그것을 가지고 연애에 있는 저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재물 쪽으로 갈 수도 되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예체능 쪽을 가지고 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자, 그거는 사실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재주꾼으로 재능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항상 직장을 그만두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죠? 나는 내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성공과 실패, 자영업의 성공과 실패는 재주와 재능에 달리는 게 아니고 운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치밀한 계획과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사셔야 되기 때문에 사주의 디테일한 감정과 결과까지 예측을 해보고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직장생활 해야 되죠, 이제. 직장생활 초기에는 당연히 못마땅해요. 내가 말단일 때는 직장이나 상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능력을 뒷받침을 안 해주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 가지고 남편과의 갈등이 조성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상 태어난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린 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 신금이 잠깐 내년 신축년 에는 어떤 운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한번 볼까요? 자, 신축년이 되면은 신금은 주체와 주관이 강해지고요. 고집심이 강해지면서 본인의 생각, 망상이나 아이디어 같은 게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아이디어가 풍부해지고 이런 쪽이에요. 자, 그런 쪽에 일을 하시는 분은 좋아요. 그러니까 꿈을 먹고 사는 쪽, 상상을 하는 쪽, 아이디어를 내는 쪽, 안 그러면 문학, 예술 같은 쪽, 이런 쪽. 그러니까, 현실이 아닌, 어떤,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쪽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쪽은 좋은데, 자, 저게 어떤 망상이 될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쪽에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문서 같은 것을, 잡을 수도 있는데, 저 문서는 좋지 않거든요. 의심과 의심을 하라. 귀에 솔깃한 어떤 정보나 어떤 소식이 들어오도 의심하고 의심하라. 귀에 솔깃한 어떤 문서에 가는 일이 들어오더라도 조심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내년에는 공부를 또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인생 공부 내지 어떤 철학적인 공부, 정신 공부 이런 쪽의 공부와 관련된 인연도 있거든요.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사이비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종교라든지 이런 쪽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년 양면성이 있죠, 그죠? 상상력을 쓰는 쪽은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픽션 쪽은 관계가 없습니다. 픽션이, 근데 그걸 이제 현실로, 남픽션을 갈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한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문제될 상이 병관이니까 별 문제가 없고, 편인도 별 문제가 없고, 형제간의 운만 조금 막힌다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는 특별한 상은 없네요. 어떻게 보면은. 자, 내년에 신금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맞이해서 지혜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임수는 자연 상태에서 어떤 큰 바다나 어떤 호수를 상징을 합니다. 깊고 깊은 임수라고 그러잖아요. 속이 깊고 깊다. 무토도 굉장히 속이 깊고 깊은데, 근데 임수란 것은 안은 속은 굉장히 좀 말랑말랑하고 플렉시블합니다. 감정도 풍부하고요.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감정이 동하면 굉장히 감정이 격정적이고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임수는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그런 쪽에 또 종사하기도 많이 합니다. 학문 자체에 지식과 관련된 쪽도 인연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자, 저러한 임수가 을사년에 태어났어요. 을사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상관의 변제라. 네, 기본적으로 어떤 재주꾼, 재능꾼이네요. 아주 손년의 똑똑함 내지 특히 이제 언변적인 똑똑함, 말의 똑똑함. 이거는 배워서 똑똑한 게 아니고 타고날 때부터 똑똑한 거예요. 이런 사주들은. 그러니까 전생에 굉장히 재능, 언변적 재능,
그러니까 감정도 풍부하고 자기 표현도 강하고 주장도 강하고 어떤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는 심리도 강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아주 똑똑하죠. 우리 어릴 때부터 똑똑한 애들 있죠. 그죠? 손는 천재성 이렇게 됐어요. 거기다가 스케일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크네요. 통도 크고 또한 어떤 어릴 때니까 뭐 재물을 만드는 쪽은 아닌데 어떤 예체능 쪽으로도 잘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저러한 재능이 조상과 관련된 재능, 정보, 전생과 관련된 어떤 유전지, DNA인데, 자, 저것을 내가 끝까지 잘 가져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유정하고 좋으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소년 천재성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죠. 그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조상 때 한번 크게 일어났다가 망하는 어떤 그런 정보도 들어있어요. 물론 그거는 뭐 본인에 관계없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은 초년에 조금 현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저런 정보가 주어진 임수가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능력자입니다. 재주꾼, 재능. 탁월하거든요. 수완이 좋고 어떤 감정이 풍부해서 자기 표현도 잘하고 어떤 해결사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네요. 발도 넘고 오지랖 같은 이런 쪽도 가지고 있고 보니까 한마디로 재주꾼입니다. 자, 저런 재능을 가지고 연애에 나오는 재물 내지 어떤 결과물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 재물을 나중에 가지고 어떤 관을 취할 수도 있고, 가지고 어떤 재물 쪽 내지 어떤 끼를 발휘해가지고 예체능 쪽 갈 수 있는데, 봄에 태어나면 임수가 을사년에 태어나면 약간 약하거든요. 그래서 재주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기운이 너무 많이 노출돼 버리면은, 그 나는 재주만 부리고 내가 내 거로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임수는 반드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하셔가지고. 전문성 내지 어떤 라이센스, 자격 내지 학벌, 실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고급 재능, 재주 쪽으로 가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 재주, 재능권. 잘못하면은 여기저기 일이 너무 많은, 오지랖이 너무 넓고 약간 천방지축하는 이런 쪽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야 된다. 또한 재주꾼,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조금 어려워 보니까 하지만 직장 생활 하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 너무 내가 힘이 없으면은 내가 재주를 부리고 돈은 결과는 다른 놈이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자, 그러한 재주꾼을 가졌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내 일을 하고 싶은 심리가 강한데 내 일을 프리랜서적인 일을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치밀한 계획과 전략과 전술을 세워가지고 운까지도 봐가지고 이게 성공할지 말할지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 생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직장 생활 하게 되면은 초반에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특히 말단 때는 직장이나 상사가 못마땅하죠. 내 능력을 뒷받침 못해주죠. 그죠? 본인이 볼 때, 그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능력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의지에서 살리는 심리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하고 관계가 갈등이 좀 오길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한마디로 능력자로 태어났습니다. 했지만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그 능력을 고급스럽게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재물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감각 정보 그러한 게 조상과 관련된 전생과 관련된 정보 스토리가 DNA가 조졌어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에 굉장히 통밥이 빨라요. 이론은 몰라도 바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쪽으로 잘하죠. 한마디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기질이 강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물에 대한 심리가 강하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태어난 해에도 재물운이 강하게 주어지는데 그거하고 어울려가지고 재물운이 너무 강해요. 이렇게 재물이 너무 왕할 때는 내가 힘이 없으면 재물을 지지를 못해요.
잘못하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재물 따라 삼천리, 돈 따라 삼천리.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 재물을 내가 제대로 취하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학벌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저 재물을 고급스럽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임수가 가능하면은 보니까 을사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사업을 여름에 태어나면 자기 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그 에너지가 뒷받침이 되면 가능한데 사업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내 재물에 끌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운세를 봐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자, 그렇지 않으면 직장 생활이 되죠. 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돈과 관련된 일, 물질을 다루는 쪽으로 하시면 더 좋아요. 재정이나 회계 뭐 이런 쪽 내지 어떤 금융계통 쪽 아니면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 이런 쪽 아니면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이런 쪽에 일을 하면 아주 일은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일꾼이거든요. 야,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쓰면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관건한 얘기도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자, 다음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임수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학벌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이런 쪽에 인연이 많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어떤 몸과 마음의 기본적인 기초가 튼튼한 것을 가지고 연애에 나와 있는 저 어떤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겠네요. 발휘해가지고 재물을 만들어내가지고 감당을 할 수 있겠어 보니까. 네. 임수가 가을에 태어나면 연에서 주어진 정보, 유전자를 잘 써먹을 수 있겠어 보니까. 능력, 언면적 재능과 그것을 인한 어떤 재물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본인이 감당을 할 수 있겠어 보니까. 예. 자, 다음에 임수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같은 물의 계절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근본 베이스가 기초가 튼튼하죠. 이제 몸과 마음의 베이스가 튼튼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연에서 주어진 저 재능, 언변적 재능과 재물을 감당할 수 있겠어 보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튼튼하게 되면은 저 재물도 취할 수가 있고 관도 취할 수가 있고 애처능계가 끼도 발휘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항상 베이스가 튼튼한 거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 심지어는 육체 노동도 할 수 있죠. 그죠? 자, 다음은 이제 계절별 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제 내년에 이 신축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2021년이 되면 임수는 어떻게 되느냐? 예, 기본적으로 문서운, 똑바른 문서운, 올바른 문서운이 있고 어떤 소식운, 정보운 이런 쪽도 있고 위사람으로 인한 어떤 도움운도 있고 또 시험운도 좋고 어떤 좋은 소식이네요.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어떤 기본적으로 좋은 소식운이 있네요. 좋은 문서운이 있고 자, 문서를 잡고 싶으면 잡으시면 좋아요. 평생 내가 안식처를 해당되는 집을 사시도 좋고 내가 어떤 사업장의 문서를 잡으셔도 좋고 보니까 자 그와 어울려서 직장 직업 명예운도 좋거든요.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반듯한 직장 직업 명예 이런 쪽에 인연이 되기도 하고 어떤 승진의 기회도 있을 것이네요. 예, 그런 쪽으로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보니까.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을 위한 그런 어떤 좋은 소식, 좋은 어떤 명예운 같은 것도 있네요. 물론 본인의 직장 명예운도 있죠. 그죠? 남자분 같은 자녀로 인한 그런 어떤 좋은 소식운도 있고요. 자, 하지만 육신적으로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가? 남자분 같은 경우는 처의 어떤 건강, 운이 조금 지치되고 막힌 해니까 조금은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보니까, 여자분 같은 경우, 모두 남편의 어떤 그런 운이 좀 막히네요. 그러니까 특히 건강 쪽 운이 좀 막히는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미리 좀 대비하셔야 돼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죠. 그죠? 자, 임수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수로 태어나신 분. 개수도 자연 상태에서는 물 중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생명수, 먹고 마시는 물, 동식물한테 필요한 물,
동물이 먹고 식물이 받아들이는 물, 내지 생활용수, 옛날로 말하면 운물물이죠. 저거라도 흔히 빗물에 우리 비유하기도 하는데, 사실 비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비가 오지 않으면 만사만물이 존재가 안 되죠. 생물은 말할 것도 없고, 무생물조차도 비가 없으면은 굉장히 메말라가지고 가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개수는 굉장히 쓸모있는 물이죠. 그죠? 언제 어디서나 환영받고 쓸모있는 물. 그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은 굉장히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희생봉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희생봉사를 하시는 건 좋은데 항상 내 밥그릇을 챙기고 희생봉사를 하셔야 되고 내 몸과 마음이 익은 후에 희생봉사를 하셔야 돼요. 특히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가지고 약하게 될 경우에는 더더욱 더 그래요. 자, 저 개수가 역시 그러는데 저 개수도 굉장히 지적이고 지적 호기심이 강합니다. 네, 그런 어떤 지혜로운 개수가 자 을사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식신의 정제라. 네, 아주 재주꾼입니다. 능력자입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아주 내적으로 똑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성 내지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쪽 깊이 빠져드는 쪽,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잘 만들어내는 쪽에서 저게 또 하나의 어떤 결과라는 게 재물이 되기도 하거든요. 저게 기내 형태의 재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상과 관련되고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스토리에서 유전자에서 기내 재물이 주어졌어요. 예, 저 재물을 본인 것으로 끝까지 잘 만들고 가면 좋은데. 그것은 태어난 월, 일, 시월 관계가 좋으면은 나하고 인연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년에 끝나볼 수도 있습니다. 저 긴 재물이 안 그러면은 조상 쪽에서 그 재물을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 재능 쪽에 보면은 을사년에 태어나면 아주 전문직 계통에 꼼꼼하고 치밀한 쪽으로 전문성 재능 쪽으로 상당히 귀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거를 끝까지 잘 가져가면 좋겠네, 보니까. 예. 또한 남자 같은 경우는 일찍이 이성의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게 기인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역시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개수도 태어난 계절별의 특성이 있거든요. 태어난 계절별.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봄에 태어나면 개수가 한마디로 능력자, 재주, 재능이 탁월하고 뛰어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능력자, 재주, 재능, 수단, 수완이 좋고, 서술도 좋고, 감정이 풍부하고 자기 감정 표현도 잘 하게 되는 이런 쪽이죠. 그죠? 그래서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직장 생활보다는 본인의 라이센스, 본인의 프리랜서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할 것인데, 하지만 본인의 일해가 성공의 여부는, 성패의 여부는 운에 달렸기 때문에 능력에 달린 게 아니거든요. 운이,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운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자, 그러한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개수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나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내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내일을 할 때는 치밀한 계획과 전략과 전술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런 사주를 디테일하게 감정을 해가지고 성패 여부까지 판단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수가 을사년에도 굉장히 강한 재주가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경우가 많아요. 남 좋은 일만 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이 재주, 재능을 부려가지고. 자, 저 재주와 재능이 고급이 되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공부, 라이센스 내지 자격 내지 학벌,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고급 재능을 갈 수 있거든요. 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남편하고 갈등 관계가 조성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은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역시 관건은 공부네요. 실력이네요. 자, 다음은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고 탁월합니다. 한마디로 부지런하고 일을 아주 잘하는 스타일이죠. 자, 하지만 재물 내지 어떤 이런 쪽에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천가고 현실주의자죠. 통발이 빠르죠. 자, 재물이 굉장히 왕성한데 연애 또 재물과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재물이 너무 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물이 너무 왕성한 경우에는 내가 힘이 약하면은 그 재물을 지지를 못하고 재물에 끌려가는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보다 삼천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 사업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사업을 하게 되면 남 좋은 일만 시켜야 되거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여름에 태어난 개수는 특히 계산에는 가능하면 직장 일을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돈을 다루는 일, 물질을 다루는 일이 좋아요. 회계나 뭐 이런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어떤 재정 쪽, 어떤 금융계통 쪽 내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조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쪽 이런 쪽에 일을 하시면 좋아요. 상당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죠? 이런 사람을 직장 직원으로 두면 참 좋겠네요. 조금 여름에 태어나신 개수는 참 일복이 너무 많네요. 아이고, 너무 희생봉사 정신이 많겠어요. 아주 좀 반드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격증 내지 학벌 내지 어떤 내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되지.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좀 물론 어디 가나 한영받고 어디 가나 쓸모있는 삶이죠. 그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 내가 희생봉사를 너무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희생봉사는 내가 있고 나서 희생봉사입니다. 몸과 마음을 항상 추스리면서 나를 수성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개수가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공무원, 학문원, 라이센스, 자격 내지 어떤 학벌은 좋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몸과 마음의 기본적인 근본 베이스 같은 것을 가지고 저 연에서 주어진 저 어떤 전문성 내지 똑똑함, 총명함, 어떤 재물 저런 걸 다 감당할 수 있겠어 보니까 조화가 잘 되면은 자,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 개수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같은 물에게 수의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자, 그 근본 기초 튼튼함을 가지고 근본 베이스를 가지고 연에서 주어진 저 전문성 내지 재주 재능 내지 어떤 긴 재물을 내가 취할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그게 이제 관계가 유정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린 거 잘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개수가 이제 신축년 2021년의 운세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 자, 내년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떤 풍부한 상상력, 어떤 이론과 아이디어 이런 게 떠오르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생각하지 못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 생각 이런 거 내지 역발상적인 어떤 생각 꿈을 먹고 사는 이런 직업에 있는 사람은 좋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는 직업은 좋아요. 예술이나 문학계통 이런 쪽 내지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쪽 이런 쪽은 좋아요. 하지만 그게 이제 현실로 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게 망상이고 잘못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걸러서 의심하고 의심해서 어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망상 자체를 써먹는 쪽은 관계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학이나 예술 이런 거는 상상력을 써먹는 쪽이죠. 그런 쪽은 관계없는데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액션을 해야 되는 쪽,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 있죠. 그죠? 실제로 또 어떤 내년에도 문서운도 있는데 저 문서는 잡지 않는 게 좋아요. 저 문서는 의심하고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걸려야 돼요. 잘못하면은 저 문서가 잘못된 문서 내지 들어와서는 변질된 문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서에 대한 결론적으로 어떤 사기성 문서 있어요. 사기성. 그리고 내년에는 귀에 속기단 정보나 어떤 소문이나 어떤 소식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그대로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의심하고 계속 의심하셔야 됩니다. 현실일 때는요. 현실로 가져갈 때는
망상으로 끝날 때는 관계 없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어떤 공부원, 학문으로 들어오는데 어떤 이 공부는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학문, 뭐 종교에 관한 공부원, 뭐 이런 쪽의 공부원이 되겠어요. 신비한 계통의 공부원, 뭐 심리학, 뭐 철학 이런 공부도 됩니다. 하지만 이 공부도 하는 건 좋은데 특히 종교 쪽으로 가가지고 너무 심취 내지 사이비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이비 종교요. 내년에 관운도 조금은 약간 힘든 해거든요. 그쪽도 약간은 힘든 해니까 스트레스적인 해니까 개수가 내년은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개수는. 자, 이상 개수가 있고, 육친적으로, 뭐, 육친의 어떤 주인가, 변제, 남녀공이, 부친의 건강을 좀 챙기셔야 돼요. 부친의 운이 좀 막히는 해거든요. 미리 좀 대비하시면 좋고, 좀 큰 돈이 한번 잠기는 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개수는 큰 돈을 움직여가지고 문서를 잡는 건 굉장히 안 좋게 보입니다. 실제로 문서운도 안 좋거든, 보니까. 그렇네요. 예, 그 부분만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큰 건 없네요. 자, 개수로 태어나신 분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과 같이, 내년 2021년 신축년 운세 중에서 1965년 을사생, 뱀띠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서로가 적선하는 겁니다. 적선지가의 필요유경, 적선하는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